상가는 나도 좀 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고 네. 상가 투자 잘못해가지고 학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한평생 공부 엄청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잘못 사면 정말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 실패율 상가가 토지보다 훨씬 높아요.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신도시 상가 투자는 원수한테나 권해라, 원수에게 권하는 거다. 이런 말들 뭐 저희 댓글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입니다. 네. 원수한테는 권해라. 네. 예, 진짜 맞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투자했던 사람들 뭐 안타까운 경험담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죠. 정말 많죠. 상가를 분양받은 다음에 공부하러 오시거나 병원으로 임대가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해서 샀다. 수익률 5%다라고 해서 샀다. 그랬는데 그 병원이 그 계약금 보증금만 건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해보고 나갔다. 그러면 이 누구한테 소송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 사무실에서 고의로 실제로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 뭐 세입자 A를 맞춰가지고 병원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맞춰놨다. 들어오기로는 A가 뭐 나 그게 못 들어가겠어요. 보증금 500만 원 건 거 또는 뭐 1000만 원 건 거 가져가세요. 했을 때 그 분양 사무실하고 그 A라는 사람을 짜고 한 거다. 밝혀낼 방법이 없죠. 단순히 일반인들이 뭐 하기 쉽지가 않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입지 분석을 해서 이 자리는 A 씨가 병원한다고 하다가 마음 돌린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와서 충분히 병원을 할 만한 입지가 되느냐 하는 걸 사야죠. 예. 근데 거의 그러진 않아요. 좀 더 날 세워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상가는 나도 좀 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상가 투자 잘못해가지고 학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고소득자들, 스펙 좋은 분들, 한평생 공부 엄청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와, 그런 분들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이론적인 거는 뭐 좀 익힌다고 해도 현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지다 이랬을 때는 난 토지는 나 잘 몰라. 용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데 상가는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알고 있다 생각하고. 예, 나도 감이 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감으로 투자 전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막 노후용으로도 또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이 상가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하셔가지고 상가를 샀는데 굉장히 큰 실패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한 줄짜리 명제. 계단이 있으면 나쁘다, 뭐 오른손의 법칙이 어떻다, 주거 배우 세대의 면적 대비 상가 공급이 많으면 안 좋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가까이 있으면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해가지고 부합되는 게 제일 많은 상가 샀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왜 실패했냐? 그 동선에서 그 입지에서 캐치할 수 있는 주거 배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우 세대가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근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 빼고 계단도 없고 뭐 남양 상가도 아니고 뭐 오만 개 다 돼. 버스 정서도 있고 그 앞을 지날 배우 세대가 300세대밖에 안 되는 거라서 먼 업종에 장사를 해도 장사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지였거든요. 공부 조금만 하면 그런 게 보일 텐데. 근데 이 신도시 어쨌든 이 상가 관련해서 좀 작전 세력 수법 뭐 이거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피해자들도 좀 있나요? 많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뭐 병원으로 임대 맞춰줬다고 했는데 나간다. 그거 아주 흔한 고전 중에 하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인이 들어와 있다. 뭐 이를테면 편의점 본부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 월세가 얼마다. 분양받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상가를 볼 때 계량화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수치와 계량화하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산 1층의 편의점들은 장사가 잘 되더라. 오피스텔 1층의 편의점들은 장사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 경험치를 쌓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하죠. 참고로 지식산업센터는요. 연면적 10평당 1명 정도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 1층에 편의점이 있다면 한 명당 매출이 1매출 한 1,3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럼 지산이 2만 평이다. 그럼 CU가 들어가 있다. 뭐 GS15가 들어간다 했을 때 1매출이 한 250만 원 전으로 나오겠구나. 250이니까 월세 얼마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연면적 11,000평짜리인데 뭐 편의점 본부가 임차를 하고 있다. 월세는 400이다. 좋지 않냐? 월세가 400인데 왜 안 좋냐? 안 좋다. 실제로 지분 받은 게 11,000평, 13,0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규모거든요. 그 정도면은 1층 상가 공실 쫙 다 나요. 그러면 CU가 월세 깎아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깎아달라 할 거 아닙니까? CU도 장사 안 되지만 옆에 다 공실인데 월세 400이 유지될까요? 절대 유지될 수가 없죠. 작전 세력이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하죠. 뭐 신도시에서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어오는데 3기 신도시도 있잖아요. 반복이
될까요? 뭐 아직 멀긴 했지만 3기 신도시는. 지금까지 반복되었으니까 네.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국토부에서 사실 과거의 신도시들의 이제 안 좋았던 사례들을 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뭐 교통 대책은 이제 뭐 입주할 때 맞춰서 최대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상가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죠. 네. 그러니까 상가는 약간 투자 상품으로 치면 주택 다음이잖아요. 네. 상가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 욕심부리다 잘 안 됐다. 이런 정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다. 안타깝죠. 전 재산을 전세로 이제 예. 다 쏟아부었는데 그거를 사기를 당하니까. 예. 네. 근데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안타깝지 않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네. 선순위 전세 세입자잖아요. 네. 대부분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근데 뭐 적정가가 2억인데 2억 4천에 전세 들어가 있는 분들 그럼 4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상가 피해 분양받은 피해자들은 뭐 적정 금액이 한 6, 7억짜리인데 11억에 분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피해액은 이쪽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액수로. 예, 그러나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도 있고 다른 부동산도 있고 상가 하나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큰 이슈는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쪽도 크게 이슈가 돼야 된다. 네. 예, 특히 상가 하나 가지고 노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 그 노후를 다 망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투자하려는 돈이 전부 다 아파트로만 쏠리는 경향도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부각되는 문제이긴 하죠. 그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그 노후 자금으로 이 상가를 한다는 게 어쨌든 이제 수명도 훨씬 높아지는 시대가 됐고 사실 그런데 자금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되게 위험 자산으로 이제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사회적인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업이 부동산 강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토지 투자에서 실패했다라는 분들보다는 상가에서 실패했다는 사람 정말 많아요. 뭐 땅 사서 상가 건물 지었는데 임대가 잘 안 맞춰진다. 네. 땅 사서 건물을 지을 정도면 부동산 실력이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패는 어디서 한 거예요? 건축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상가에서 실패했잖아요. 임대를 딱 봤더니 아이고야 역 앞에 대로변 자리고 뭐 좋아 보이고 번듯해 보입니까? 예, 그래 보이는데 뒤쪽 주거 배우가 한 7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뭐 빵집에 임대 주려고 하고 위에는 병원에 임대 주려고 하고 이러는데 병원이나 빵집 이런 것들도 주거 배우가 2000세대는 되어야 들어온 업종인데 네. 역 앞에 대로변이나 뿐이지만 주거 배우가 700세대밖에 없어. 없어요. 네. 그럼 장사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데서 실패를 하는 거죠. 저희가 너무 좀 비관적이고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신도시 상가 투자는 다 일단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뭐 투자를 해도 뭐 괜찮은 상권 뭐 이런 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입지라든지 형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안에서도 성공하는 상가들이 있어요. 분명 있긴 예, 있네. 아까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였어요? 만세대, 네. 상가 20개, 네. 상가 하나당 500세대. 그때 1층 상가 임대료 20만 원. 네. 화면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아까 위례에 요 빨간색 라인의 상가들이 공급이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니까 요 큰 거는 2개라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상가 7개입니다. 7개인데 여기 상가를 이용할 주거 배우 세대가 엄청 넓죠. 위례 중고등학교 남쪽으로 해서 예, 그만큼. 그럼 보세요. 자, 배우 세대 대비 상가 공급이 어느 쪽이죠? 왼쪽, 오른쪽. 이쪽이 훨씬 작죠. 네. 그럼 여기 삽시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상가는 7개인데 파란색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주거 배우가 8,000세대가 좀 넘어요. 세대 수가 8,000세대인데 상가 7개니까 하나당 1,100세대가 넘게 나오죠. 아까 말씀하신 500세대 기준의 거의 뭐 2배네요. 맞죠? 그럼 여기 사자. 그럼 여기서 어디 살까요? 좀 주거 배우가 오른쪽에 많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 뒷라인은 별로 안 좋다. 저 오른쪽 라인으로. 예. 그래가지고 코너 자리가 요런 데가 뭐 1입지 아니겠느냐. 1입지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요 뒷라인 사자. 대로변 아래쪽으로 예, 해서. 여기 사자. 특히나 그때 당시에 이쪽 라인을 좋게 본 이유가 동편에 주거 배우 세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사이 보행자 전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예, 그러면 이쪽 뒤쪽 아파트 주거 배우들이 상가를 이용할 때 이렇게 나와서 이쪽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 투자를 한 수강생은 안경점을 하시는 분인데 1층 상가를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권할 때 요거 위에 층도 괜찮겠다라고 했어요. 안 되면 일로 옵시다 했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어느 상가 1층을 분양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10억에 분양받았는데 월세가 550이거든요. 550에 부가세 55만 원이거든요. 근데 월세 하루도 안 밀리고 잘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10억에 샀는데 7억 대출 받고 세입자 보증금 1억 받고 그럼 자기 돈이 한 2억 5천 2억에다 취득세 하면 2억 5천 들었겠죠.
그런데 1억에 550만 원 월세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다. 1억에 550짜리 상가면 팔면 얼마쯤 합니까? 15억 넘어갈걸요? 신도시 상가에서 성공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엄청 성공한 것 예. 같아요. 네.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같은 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상가 공급량이랑 배우 수요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찾아보세요. 신도시 안에 이런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렇게 지도상에 중앙타워라고 있네요. 네. 요 주변처럼 상가 공급이 많은 지역도 있고, 공급이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신도시가 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저희가 그 상권 기획 영상을 이제 취재하면서 대표님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그 영상에서 좀 불량상 좀 못해주셨던 말들 오늘 인터뷰로 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저희 뭐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상가는 잘못 사면 정말 답이 안 오는 게 상가입니다. 낮은 금액에 임대를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죠. 네. 상가 잘못 사면 정말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 실패율 상가가 토지보다 훨씬 높아요.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니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자신 없으면 투자를 하지 마시고 상가라는 상품이 특히 신도시 상가라는 상품이 그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노리는 독약 같은 부동산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독약 안에서도 내가 잘 가려내서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땅 짓고 열심히 구독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